도무지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가 밉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마음은 수면 위에서 자신의 크기의 7분의 1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의식적인 사고로 나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하여 사고와 감정의 행동 근원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진짜 마음이며 힘이다. 나의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꿈을 관찰해야 한다. 내가 꾸는 꿈들을 통해 나의 깊은 욕망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나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트라우마와 욕망을 볼 수 있었고, 우울증과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을 관찰해보라. 내가 무심코 하는 말 속에 내 속마음이 담겨 있다.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을 관찰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어떤 대상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즉시 반응하여 무심코 나오는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나온 말일 가능성이 높다. 정제되지 못한 말은 나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가깝고 좋아하는 사이인데도 나도 모르게 공격성을 갖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좋고 싫음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서운함과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다. 제가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자녀들에게도 항상 조신하며 지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는 반항하고 둘째는 저를 피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면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나타난다. 억압된 마음은 당장 표현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더 커진 마음으로 분출되기 마련이다. 마음이 상할 일이 있었는데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어릴 때 생긴 원망은 무의식으로 내려가 본인도 모르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 분노의 대상이 엉뚱한 상대에게 향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거나 분노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낙심과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흥분하여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상대가 침묵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내가 상대를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 역시도 예전에 쌓인 억눌린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되었을 수도 있다. 나 역시도 나의 감정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튀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대물림된다. 이것이 고통이 되는 관계의 사슬이다.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가 정말 성공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그만큼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용기를 얻는다.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나의 넘치는 사랑을 나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거나 억압으로 느낄 수도 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도 전할 수 있다. 사랑의 표현을 나의 방식으로만 고집한다면 오히려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겸손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아도취증의 일부분을 저당 잡힌 것이다. 자신의 방법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사랑을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상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시작이다. 나의 사랑과 표현이 상대에게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적어도 상대에게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을 수 있다. 소통의 왜곡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서먹하기만 한데 어떻게 말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비판에는 저항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다. 상대의 잘못된 점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딱딱한 마음도 열릴 것이다. 만약 칭찬으로 말을 꺼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공격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기질이다. 그리고 그 성향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공격 성향을 통해서 자신과 남을 분리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의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기주의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과 사랑만 먼저 내세우지 말고 때로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변 관계도 일도 제 마음 같지 않으니 허탈감이 듭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으로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일이든 사랑이든 그대의 결핍 상태가 길어질수록 나중에 얻게 되었을 때 행복도 크다. 지금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너무 낙심할 것이 없다. 그대가 지적 노동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충분한 쾌락을 끌어낼 줄 알게 된다면 운명도 그대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다.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을 만족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책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칭찬 중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돌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유난히 목말라 합니다. 남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움받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아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어려운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내 깊은 마음에 무의식까지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까지 나의 마음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늦더라도 천천히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심리학자들의 말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